오늘은 이슈 따라잡기 서울 거래량 증가라고 서민 아파트 로또 장기전세 아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대요. 지방은 미분양 증가하는데, 자, 지방은 죽son인데 수도권은 잘 나가고 있다. 왜 아파트 거래량이 두 자리나 늘었다?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 올해 7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6월보다 두 자릿수가 증가했다. 대기 수요자들이 저가의 급매물을 소화하기 시작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주력 산업이 위축된 경남, 경북 등지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과 온도차가 극명하다. 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8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거래량 수준은 5,640건으로 6월에 4,797건보다 17.6% 증가. 지난해 7월 거래량 14,677건과 비교하면 아직 3분의 1 수준이지만 다만 오른 추이는 확인이 됐다. 매매 가격 역시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오름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아파트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을 했다.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억눌려 있던 대기 수요가 일부 살아나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 소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재고수는 62,050가구로 전월 대비 2214가구 3.7% 증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재고는 전월보다 3.3% 줄어든 9,508가구에 그친 반면 지방은 5.1% 증가했다. 자, 지방은 주택시장 호황기에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남, 조선업 분양으로 미분양 재고가 가장 많은 14,896가구, 경남이 많이 쌓였답니다. 경북, 충남 지역도 역시 미분양 재고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 이런 기사였습니다. 딱 보시면은요. 자, 제목만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두 자릿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많고 지금 분위기가 반전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기사 보면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저희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실제 들어가 봐서 거래량 추이를 따봤어요. 자, 지금 8월 8일이잖아요. 그리고 7월 기준으로 보면은, 자, 3월에 급등했다가 4월에 주춤해진 지금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4월에 4,795억 건은 5건은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적은 물량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저조한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일 낮을 때 한 1년 거래량 얼마인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6만 건이었어요. 8월 평균 5,000건. 이게 제일 바닥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밑으로 갔다는 건 6월에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고요. 자, 7월에도 5,600건이면요. 이거 한 달 1년으로 평균을 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만 7천 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한 수치라는 거죠. 자, 7만 건 이하, 8만 건 이하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무려 5,642건으로 무려 20%가 두 자릿수가 증가해서 잘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한 달에 1년에 한 6만 건에서 7만 건은 자연 거래는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집을 산단 말이죠. 경기와 상관없이 난 집 사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자, 게다가 지금 급매물이 6월에 워낙 급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히 잠실 주공 5단지를 비롯한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빠르게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급매물 소진은 좀 있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8월 거래량 볼게요. 지금 8월 8일까지 등록이 됐는데, 자, 이거 한 지금 4분의 1 수치인데 4분의 1 수치 한 4배를 곱한다 치면은 4,000가구, 이것도 지금도 5,000가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8월도.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어떻게든 통계 좀 만들어 봐가지고 좀 부동산 경기 뛰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정말 저희가 어제 정리해 들었을 때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의 1억 5천 10% 이상 보름 만에 뛰었단 말이죠. 급등을 했어요. 호가가. 거래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호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럼 어디지요? 강남 지역. 거래량 얼마나 하는 볼까요? 7월에 173건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자,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 2천 거래량 많았을 때 1,000건도 있었고요. 700건, 600건, 700건, 700건. 그러다가 4월 이후에 뚝 끊겼어요. 그럼
170에서 180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래가 많이 빠졌을 때 평균 거래량이 나는 거죠. 120위권 솔직히 너무 많이 빠진 거고요. 이 정도 거래가 그래도 침체된 분위기를 나타났다. 아직까지 그걸 넘는 모습이 나오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8월 거래량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호가를 죄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럼 언론에서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 뭐냐? 자, 이런 거였어요. 자, 잠실중앙 아파트로 기준으로 16억 5천짜리 중층 급매물이 있었는데, 자, 이걸 언론에서 하도 막 똘똘한 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아, 집값이 정말 오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 이 16억 5천짜리 매물 걷어버리고 아, 17억 5천에서 18억대 매물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 전화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안 팝니다. 18억 2천에 다시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려요. 그럼 이게 거래량이 따라오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뭐 2017년 8월에 뭐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워낙 집 급등세가 심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12월 1월에 그리고 2월에 워낙 많은 손바뀜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매수세가 따라오니까 집값 급등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거래가 아무도 안 사다가 갑자기 뭐 언론에서 똘똘한 채 띄워버리니까 아, 그럼 우리 호가 10% 이상 올린다. 얼마 만에? 보름 만에 지금 프레임이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더라도 제가 좀 분석해서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언론 기사들 보면 특히 보수신문들, 경제신문들 기사 보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건 좀 차지하더라도 집값 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서울에 공급되는 집 양이 그렇게 올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2월까지는 뭐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따놓은 상태에서 호가가 이렇게 오르고 호가만 보고 아, 강남부동산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형태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거죠. 걔네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기존 주택 걔네들은 뭐 매매랑 관심도 없어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분양하는 분양 성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서울에는 살고 싶고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집 버는 그 1년에 버는 소득을 감안하셔가지고 외벌이일 경우에 솔직히 서울의 아파트 내가 가진 자산이 아주 많지 않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도움 없이는 솔직히 서울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장기전세 주택이에요. 자, 서민들의 로또 장기전세 주택 나의 당첨 확률은 지난 6일 SH공사는 제35차 장기전세 주택 46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 정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야. 자, 제가 알고 있는 한 장기전세 주택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10년 임대도 있고 국민 임대도 있고 뭐 영구 임대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유일하게 월세가 없는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보증금만으로 전세잖아요. 전세금을 주고 장기적으로 사는 아파트다. 자,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서초구 123가구, 강남구 36가구, 송파구 14가구 순, 서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제곱미터는 9가구 공급하는데 전세 금액이 6억 천이에요. 전용 59제곱미터. 반포자이 59제곱미터는 12가구 모집에 5억 4,600에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등에서도 이제 꾸준히 공급이 된다. 자,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죠. 예, 그 아파트 전세 금액이 6억 천. 일단은 이 일반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의 시세에 비하면 싼 건 맞아요. 근데 이 장기 전세란 임대주택이라는 목적이 맞냐? 물론 이렇게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송파구에서는 마천동의 파크데일이 전용 84제곱미터하고 124제곱미터 중고층을 공급하는데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3억 선, 전용 114 대형 평수는 4억 2,200선이에요. 자, 공과 세대라서 5가구밖에 안 되더라. 하지만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소득 기준 충족해야 되고 고가 차량 소유 불가 등 모집군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이 다르다. 자, SH공사는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순위 청약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자, 이 장기전세 저희가 나왔을 때 한번 그 공고문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 드리는 이유가 일단 모집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고요. 모집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장기전세 주택은 좀 없어지는 이제 기업형 임대 상품처럼 없어지는 상품이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말 나온 김에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모집 공고는 지금 8월 6일 날 그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점점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자, 장기 전세 주택은 언제 공급이 많냐?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서 신규로 지정된 택지 개발 지구에서 임대 아파트 부지로 빼놓은 곳에 장기 전세가 공급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위례나 세곡이나 내곡동이나 뭐 강일지구나 뭐 이렇게 서울의 신규 택지 개발 지구에서 장기 전세가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어디냐, 이제 강남권 요즘 재건축 아파트 보면 임대 아파트가 다 장기 전세로 빠졌어요. 근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 임대 주택은 장기 전세에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지구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가 없다 보니까 이 장기전세 신규공 대규모 공급이 지금 끊기다시피 했어요. 거꾸로 지금 있는 건 뭐예요? 기존에 공급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간 사람, 공가세대 분양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자, 그래서 1순위는 8월 14일 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마 노인분들은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순위, 이제 이것도 특별 공급이 있는데,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그리고 우선 공급이 있는데,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제 다자녀, 세자녀 이상, 고령자, 뭐 이렇게 주거 약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1순위를 공급하는데, 자, 다 전용 59제곱미터 25평하고 전용 84제곱미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딱히 지역에 우선이 없어요. 서울에만 거주하면은 지역 뭐 어느 구에 산다고 가점, 같은 구에서 살고 있다고 가점은 없는데, 자, 전용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지역 우선이 있더라. 이게 아마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이게 법률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별로 뽑지도 않는데 가점 기준도 다르고 지원 자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급 현황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서울시에 거주, 현재 091 기준, 8월 6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가구 구성원이 모두 다 무주택이어야 돼요. 자, 여기에 지원할 때 뭐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사람들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소득은 생각보다 낮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들 대기업,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에 맞벌이 다 못 넣어요. 그리고 좀 소득이 둘 중 하나는 좀 낮아야 돼요. 그래서 맞벌이라서 못 넣으시는 분들 많고요. 무주택 아니라서 부모님이 자기 이름으로 집 해놔서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서울에 살다가 전세값 비싸서 못 견디고 경기도 가가지고 지원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산 기준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50만 원인가 이하 자동차 소유해야 돼서 아마 소나타 풀옵션은 안 돼요. 예, 중급 이하 옵션, 그랜저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면 잡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딱히 개인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부동산도 2억 1천억 이상, 그리고 주택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2억 1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겠네요. 예, 대부분 지원할 수 있어요. 자, 공급 현황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공급 호수 보면은 11가구, 20가구 이게 제일 많은 거고요. 나머지 뭐 10가구, 8가구, 3가구, 뭐 마곡지구 4가구, 3가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 사람들 열심히 살다가 이사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모집 인원이 되게 적죠. 자, 그리고 금액을 한번 좀 보시면은 장기전세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냐. 고도 리엠파크 1단지 이거 강일동에 있는 건데 전용 84제곱미터가 3억 4,800이에요. 자, 여기 강일동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세 가격이 지난번에 투정에서 한번 했었나? 보면 한 5억, 4억 5천 정도인데 칼같이 80% 거의 맞췄어요. 근데 여기가 웃긴 것도 고동 리엠파크는 아마 여기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세 가격이 1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주변 시세 다시 80% 책정해서 여기 강일동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3억 5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1억대에서. 자, 그리고 내곡동, 세곡동은 강남 보금자리 지구인데 여기도 3억 9천, 전용 59제곱미터 3억 9천, 3억 5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죠. 마곡지구는 이건 대형 평수가 제외를 하고 마곡지구 84제곱미터도 3억 5천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장기전세 공급했을 때는 아마 장기전세 가격이 1억대, 2억대가 많았는데 지금 기본 3억은 깔고 가요.
자, 상암 월드컵 파크 보도 상암동도 있고, 그리고 서초, 여기 이제 서초구 보금자리 지구에서도 장기 전세가 좀 많이 공급이 됐는데, 금액을 보시면 3억대에서 4억대가 제일 많죠. 송파구 파크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마천동 끝지점에 있는 곳인데, 자, 여기도 전용 84제곱미터가 3억인데, 아마 여기 입주했던 사람, 처음 입주했던 사람들도 1억대에 들어갔는데,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올렸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3억에 들어갔다가 한 10년 뒤에 주변 전세값이 10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2년 동안 재계약을 하는데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5%다. 그래서 아마 장기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매년 2년마다 5%씩 다 올려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전세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리고 왕십리 주상복합 보면은 이것도 큰 평수, 작은 평수가 있는데 90제곱미터 같은 경우 3억 2,500. 그래서 평균 금액 3억에서 4억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서민들이 위한 주택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 그리고 요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경북 노년 아크로힐스 이 아파트 보면 전용 56제곱미터인데 4억 8천이에요. 그리고 레미안 서초 스위트 5억 4천, 그리고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3억 6천, 반포자이 5억 4천, 이런 식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장기 전속으로 뺐더니 이렇게 분양 임대 그 보증금이 높게 나오더라. 아예 이렇게 높게 받을 거면 소득 기준이라도 낮게 해주든가, 소득 기준은 다 잡아놓고 왜 이렇게 보증금을 높게 하냐.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아마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임대하는 거는 장기 전세가 아니라 행복주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는 아마 전체 행복주택으로 바뀔 것이고, 행복주택은 월세가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나오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억에서 4억대가 많고요. 강남 재건축은 5억에서 6억까지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청담자이 전용 49제곱미터인데 4억 8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전세 아파트가 좀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가 됐는데,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 3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이 1억이에요. 그럼 넣으면 안 되겠죠? 넣으세요. 장기전세 아파트는 넣으셔도 돼요.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도 잘 되고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갚아가시면서 이제 내 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붙으시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장기전세고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디 분양돼서 당첨돼서 나가셔도 되고요. 어디 분양될 때 입주까지 한 3년 정도 기다리잖아요. 장기전세도 잘 사시다가 입주할 때 되면 SH공사에다 나간다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주 뒤에 보증금 환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세는 붙으면 꼭 넣으셔라. 자, 보면은 소득 기준이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이제 좀 옛날에 분양한 아파트, 옛날에 공급한 아파트하고 최근에 공급한 아파트, 아마 2009년 이후, 2012년 이후에 공급한 장기전세 아파트하고 좀 가점 기준이나 아니면 소득 기준이 좀 다른데, 보면 4인 이하 가구는 500만원, 그리고 4, 5인 가구는 580만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하나 있을 경우는 소득이 500만원까지인데 이게 세전 소득이에요. 세후 소득이 아니에요. 세후 소득은 정부가 여러분의 세후 소득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세전 소득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보면 좀 경북 노년 아파트, 레미안 그레이트, 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티가 나잖아요. 자, 이런 아파트나 좀 이제 평수가 큰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나 이제 전용 59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신가점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인 가구가 600만원, 그럼 300만원씩 맞벌이 2명이면 지원 가능만 하네. 아니면 한 달에 500만원 받는 고소득인 외벌이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장기전세는 외벌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4, 5인 가구는 700만원까지 가능하더라. 자, 자동차 기준은 2,850만원이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 왕십리주택, 이건 이제 초과 대형 평수라서 이건 지금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앞으로도 공급할 계획이 서울시에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이에요. 자, 이건 뭐냐, 이제 신가점이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근에 공급된 아파트들은 이 신가점을 적용하는데, 자, 보면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가 만 19세 이후, 이거 대부분 다 5점 찍어요.
자, 공급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요거는 이제 30세 이후라요. 30세 이후 또는 이제 혼인신고일 중인데, 만약에 25살에 혼인신고했으면 이거 좀 점수 좀 높게 잡을 수 있을 것이고, 30대 초반 중반이 여기서 좀 불리해요. 자, 공급자 나이 이것도 어리면 불리하다. 자, 공급 시청자의 부양가족 수, 이것도 좀 점수를 좀 많이 따지고요. 공급 시청자의 미성년자 자녀 수, 태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통장 납입 횟수에 임대 아파트는 자, 금액을 따지는 게 분양이랑 다르게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납입 횟수를 따진다. 자, 그리고 65세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 부양했는데 이게 3년 이상 기준이에요. 어떤 걸 기준으로 3년이냐요? 주민등록한 기준으로 3년이에요. 자, 그리고 소득 기준은 이렇게 본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가점이 있는다. 그래서 못 살고 집 없이 오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가점이 많아요. 대신 자녀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자녀 두신 무주택 오래 하신 분들이 혜택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점 보시면 되고, 자, 요거 보시면 대충 계산 두드려 보시면은, 한 일반적으로 자녀 3명이야 30대 후반 정도 되면 20점대 초반 나올 거예요. 19점이나 21점대 초반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이번에 방송을 안 할까 했냐면은, 이렇게 공과세득 지원할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요즘 20점대 중후반을 기본으로 쳐요. 자, 그러면 자녀가 일단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도 좀 있어야 되고, 나이도 좀 있어야 돼요. 이만큼 장기전세가 좀 경쟁률이 심해요. 왜냐면 다 장기전세 들어가고 싶어서는 여러분은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사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이 35차인데 34차 장기전세 접수 현황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8대1, 4대1, 0.8대1 뭐 이렇게 보잖아요. 8대1, 8대1, 3대1. 생각보다 낮네요. 그걸 보시면 안 되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일반이라고 된 게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일반 보면은 27대 1, 8.8대 1, 24대 8, 24.8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뭐 일반 같은 경우는 16대 1 이런 식으로 워낙 높기 때문에 커트라인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곡동 강남 보금자리 전혀 뭐 54제곱미터는 29명이 지원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장기전세를 좀 기대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강남권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 장기전세 한 분양가가 5억 정도, 그 공급가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5억대 경쟁률 보면요, 일반인데도 2.5대 1, 2.5대 1밖에 안 되고,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일반도 이건 대형 평수에서 맞고, 보면은 레미안 서초 스위트 보면 3대1, 레미안 서초 STG,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미달 해서 3순위 접수까지 가요. 그렇게 그 장기전세 특징이 있어요. 그 보증금이 4억이 넘어가면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좀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4억 이상 되는 아파트, 보증금 4억 넘는 아파트 신청하시면 경쟁률이 좀 낮다. 이거는 좀 저희가 여러분들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가 아파트 장기전세 들어갈 거 아니면 현재로서는 좀 메리트는 없는데, 그래도 외벌이라서 내가 좀 모은 재산도 있고 하시면은 이런 강남권 장기전세 아파트 넣어보실만 합니다. 예전에는 임대 아파트 만들면은요, 자, 일반 분양 아파트 있고 옆에다가 임대동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괘씸하게 여기다가 칸막이까지 만들어 놓고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렸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뭐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지만은 뭐 민간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이 있고, 중간에 임대 5층, 6층이 있고, 7층, 8층 다시 그 일반 민간이 있고, 알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런 단지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아파트 잘 찾아서 가시면은 임대 아파트라고 눈치 안 받으시면서 오랫동안 잘 사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꼭 놀아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아시다시피 아파트마다 가점 기준도 다르고 신청 자격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공고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공고문도 여러 번 정독을 하셔야 돼요. 공고문은 어딨냐? SH공사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곳 카페 가시면은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청약 경쟁률하고 아마 커트라인까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 회원들한테 아마 질문하시면 궁금한 거 다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 공고 최소 3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